네, 저는 안산교당에서 온 백덕원이고요. 제 원무 활동 지역은 경기도 교육청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소개는 이제 마치고 딱 노래 한 가지만 이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노래 한 가지만 부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드린 자료 보면은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있어요. 경계 세 마리, 사막 세 가지. 가사 곰 세 마리 노래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경계 세 마리가 밤속에 생겨 요란한 어리석음 그릇됨 요란함은 평화롭게 어리석음은 지혜롭게 그릇됨은 바르게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 사막 세 마리가 마음속에 생겨 수양력 연구력 지사력 멈추기는 수양력 생각하기 연구력 실행할 땐 지사력 평화 행복 생산자 와 이렇게 해서 학생들 연수를 할 때 중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경계가 무엇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막이 뭐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해요. 네, 그런 방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나머지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네. 네. 애들이 쉽게 하니까 거기 산토끼 한번 해봐요. 경계야 경계야 어디를 가느냐 평화지의 발음을 찾아간단다. 경계야 경계야 경계가 왔구나. 짜증 분노 폭력을 물리치거라. 비행기 떴다 그것만 한번 해봅시다. 떴다 경계다 멈춰라 돌려라 멈추기는 수양력 나는 훌륭해. 떴다 경계다 멈춰라 돌려라 생각하려 연구력 평화 생산자. 떴다 경계다 멈춰라 돌려라 실행하기 지사력 행복 생산자. 구호도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 구호를 다 외치는 거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지? 나 백성관. 네, 그렇게 하고 나는 백승경은 원래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경계가 올 때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입니다. 그래요? 진짜 친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 그래요? 아니 제가 진짜 맞아. 진짜 모르셨어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마음 공부해가지고 제가 하니까. 보니까요. 언니보다 조금 낫습니다. 언니보다 저보다 훨씬 낫죠. 우리 경희군입니다. 저는 우리 반 애들만 데리고 했는데 얘는 전교생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낫다. 훨씬 낫다. 그다음에 교감 교장하다 보니까. 저기 새로 누구 잠깐만 이거 1분만 더 보여줄게요. 맛을 얻더니 동생도 맛을 얻는다. 마술이 아니라 이제 이걸 마음 공부 전후에 자기 변화된 모습을 표현해 보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 공부 전에는 경계가 자기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마음 공부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경계를 끌고 다녀요. 예. 그다음에 경계를 알고 보니까 종합선물 꾸러미다.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나쁜 걸로 알았는데 나한테 매일 종합선물 꾸러미처럼 5만 가지 선물을 준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당신은 경계 앞에서 당신은 리더입니까? 노예입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시들었던 꿈이 나에 활짝 피어났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비오리풀 마인드 클리닉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 공부를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BMC 교육. 그 다음에 이렇게 공허했던 내가
들어 누워 있었던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황골탈퇴가 됐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었는데 이렇게 무거진 숲이 됐다는 거고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알을 깨우치고 태어났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버릇이 고쳐졌다. 습관이 고쳐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인스턴트 생활을 했는데 웰빙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 BMC는 인류를 위한 책이다. 평화의 책이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BMC라는 밥을 먹고 산다. 제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엮어갖고 조직화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급하는 보기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장학교원을 해서 2년간 한 40개 학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예. 저도 강의료도 한 600만 원 받았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무님이 이렇게 오신 걸 대단히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원무님들 보면 주로 이 검은 옷을 많이 입고 오는데 아주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옷.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저색이네. 그러니까 겨울이라 더 그렇구나. 고진이 빨리 벗어. 네, 또 누가 할까요 또? 새로운 그렇죠. 예, 서점주교당에 다니고 있고 현재 원광여자중학교로 발령을 받은 정상원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여름훈련을 나야 되는데 부득이 그 사정 때문에 나지 못하고 올 이렇게 처음 업무훈련을 왔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명이 다니면 훨씬 분위기가 좋네요. 참고로 지금 왜 어제 작년에 여름 훈련 못 왔는지 그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나이를 만 2세라고 했잖아요. 그 사고의 현장에서 뭐냐면 사은님의 각오로 이렇게 참 제주도 수학여행 사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은 막 안전벨트 동료로 다니시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열반하시고 저 연구부장님도 아주 많이 다치셨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새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2살이. 2살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2 인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원무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원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부분 때문에 앞으로 오로지 원무 활동만 연사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협박 같아. 아니, 정식 훈련에서 그래요? 여름에 지금 예비 훈련했더니? 여름 훈련. 이게 진짜요. 여름 훈련은 가짜라고 그러시네요. 여름에 가서도 진짜라고 하실 거예요. 뭐 아니 안본 분도 계세요. 그러세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익산 영등교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원무가 돼서 진짜 이제 첫 훈련을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원광정부예술고등학교에서 올해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연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원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 안 오시면 제가 하려고 네, 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교인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원무 서원 했을 적에는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해 주신 교감님께 저는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니까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작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절로 책임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즘 공부하고 이제 올해 학기에 디지털 대학의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교수님 하얀 옷 입고 막 빨간 옷 하얀 옷. 입으면 그걸 무섭감네 같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전북교구 서신교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교화지로는 이제 원광대학교 되어 있는데 원광대학교는 이제 교화 시스템을 작년부터 5구역으로 나눴어요. 단과대학을. 저는 주로 이제 의학 계열 쪽 교무님 제가 보좌 하면서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약학대학 소속이어가지고 약학대학 내에 이제 저희 원불교 동아리가 있어요. 학생 동아리. 그래서 거기 지도교수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참 교하기 참 힘든데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대학교 다니는 교무님 지금 7분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각각 이제 한 분씩 이제 그 고구역에 이제 또 배정이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요즘 좀 이렇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좀 많은 노하우를 제가 와서 좀 더 다음에는 좀 많은 거를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돌아가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다는 못 알 것 같고 좀 이렇게 다른 단에서 우리 서로 한 단끼리 잘 배웠거든요. 다른 저 단에서 선생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시죠? 저 작년에 낯설은가 봐. 낯설은 인사 하지 마세요. 낯설은 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례 발표단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다 저희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아니 어느 구단 누구신가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쭉 들어가면서 어느 이름만 구단에 누구신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활동하는 네, 그래. 이거 앉아서. 예. 네, 반갑습니다. 경북 영천교당의 이원우입니다. 이름만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어디서 활동하시고 저 가천교당의 송도식입니다. 천안 원성교당 정현웅입니다. 요즘은 잠자는 교도를 어떻게 다 깨워서 교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합천 원경고등학교 박영훈입니다. 작년에 신주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8반인데 한 학기씩 한 학기 4반, 2학기 때 4반 이렇게 이걸 공립학교에서 공부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조심스러워서 종교가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아무런 자료를 안 주고 그냥 입으로만 합니다. 일상수행요법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어른들 상대할 때는 다 원문을 다 가르쳐 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시비가 걸리면 그걸 못 중단할까봐 일상수행요법 이런 말 쓰면 가서 바로 찾아버리니까 요새 애들이 그런 말을 그냥 안 쓰고 그냥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생각하겠어요.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 반갑습니다. 화해교단의 한성민입니다. 저는 전북지방경찰청 처음에 사령은 교단과 몸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올해 2월달에 전국경찰서로 가서 작년 2월달이네요. 그래가지고 작년 제 사령을 전국경찰서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무 활동을 하면서 3년 지나고 이제 4년 이제 넘었는데
교우님이 미치지 못하는, 또 교우님이 이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면 교화를 또 열심히 할까, 또 어떤 방법을 해서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이 교당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교당의 최성국 고문입니다. 저는 활동에 이제 병원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 팀이죠. 작년에 새로 오신 이제 두 분 입교를 해서 저희 다 교당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소남훈련원의 훈련팀 훈련용으로 1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입교도 훈련 지도자 훈련 이제 다음 주 26일 날 예약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중앙 훈련이 필요한 내용 요청을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수교당 김재국입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무님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부임해 오시면서 역할을 많이 주시네요.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저 역할이 많아질 것 같고, 일단은 여수가 여러 가지 작년에 히트를 쳤습니다. 박람회 히트 쳤고, 또 나서는 안 될 그런 보도가 또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진리적 신앙에서도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으로서 그런 어떤 외부에서 공직자를 바라보는, 그러면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제 과를 이렇게 책임맡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면은 자연히 어떤 업무 이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창학원에서 인성교육으로 귀공자 귀공주 신부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 학부형님, 원강 여중에 있는 학부형님이 학생이 변화된 모습으로 메일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읽어도 되겠어요? 네. 귀공주 프로그램에 대한 엄마의 체험 수기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원강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은 학생 엄마입니다. 조금은 설레고 익혀야 할 것들로 가득 찼던 신입생의 생활을 허둥지둥 바쁘게 보낸 우리 성은이가 2학년이 되었어요. 첫 3월은 편안하고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나름대로 글도 쓰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며 사춘기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아이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귀공자 유문용 대조 실천이라는 노트를 보았습니다. 마침 학부모 교육을 통해 귀공주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던 기억이 나서 어떤 내용인가 저도 노트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천해야 될 항목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을 보고 그래 바로 이거구나 했습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이의 인격 형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유념, 무념의 개수를 표시하며 우리 성은이도 반성과 다짐을 정성스럽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은이가 일상생활에서 귀공주 항목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노력하려 했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로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엄마나 언니한테 의존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려고 노력도 해서 하지 않던 방 청소나 책상 정리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언니가 잠버릇이 심해 짜증을 많이 내기도 했는데 언니가 시집 갈 때까지는 꾹 참아야지 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니 부모로서 정말 기쁩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귀공주 노트에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았다라는 항목이 있던데 변호사의 꿈을 가진 우리 아이가 쉽게 포기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옆에서 이 항목을 말해주면 아이가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공익 광고를 보니까 요즘 아이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은이도 헐, 대박, 쩔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서 당황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더구나 2학기부터는 인성교육 방송을 진행하면서 목소리가 예쁘다는 칭찬을 받았다며 더 신나하고 열심입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고구마 타는 냄새가 나기에 어떻게 저렇게 태울까 했는데 저도 아차 하는 사이에 고구마가 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귀궁주에서 말하는 무념이라는 거지요. 비난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 올해에 우리 학교가 학교 폭력이 전혀 없어 준법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엄마로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아마도 귀궁주 결실이기도 한가 봅니다. 선물로 주시는 볼펜, 샤프 펜슬, 예쁜 양말도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 귀궁주 프로그램이 온강 여중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퍼져 이 나라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성장시키시느라 애쓰시는 이사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지방에서 역할을 해주시니까 우리 합쳐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반갑습니다. 위량교당 박혜원입니다. 원래 사령지는 창원초등학교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은 대산초등학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당은 위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당 유인규인데요. 활동지는 대양초등학교입니다. 요즘에 제 이름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스승님께서 법명을 주실 때는 그게 뭔가 메시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름대로 무슨 해석이 되더라고요. 후타원 유인교거든요. 효는 아침인데 아침 새벽처럼 희망차고 멋지게 새 출발을 하고 또 이는 어지르게 따뜻하고 어진 마음으로 참고 이제 참을 인도 있잖아요. 참고 견디며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제 법명 속에 뭔가 메시지를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법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고 좀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인정받는 저한테 여러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했었으니까 우리 공사님. 저는 여기 우리 제인놈 같이 원광대학교 무엇을 할 것인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원광대학교를 교환한 것이 각 단과대학별로 업무가 한 가지 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5년 전에 공공모임을 만들었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13번인데 쫙 당금질이 돼서 이제 사실 올해 세 분을 지금 오늘 교감료고 해서 내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은 다 1년만 기다려주려고 해서 그 같은 공팀이? 네. 아마 반대별로 전부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하는. 전원 업무하시죠? 네, 전원 될 수 있는 충분한 이 정도. 네. 네, 사실 좀 이렇게 한 번에 하면 그래서 세 분을 했는데 이제 제놈 하시고 두 분은 지금 좀 일이 있어서 1년만 기다려주려고 해서 1년 오래 아마 하시는 그렇게 단대별로 이제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속돼 있는 공과대학에 동아리가 없어요. 동아리 없어서 같이 모여서 몇 번 모였는데 이름은 진짜 무슨 이름을 일 것인가 동아리 이름을. 그래서 이제 공대니까 기술이니까 마인텍으로 했어요. 마인드 테크놀로지. 마음 기술이다. 그래서 마인텍으로 해가지고 할까요? 어디부터? 예, 제가 교화훈련부 이번에 올해 훈련과로 해서 아마 교화와 훈련에 관한 전체 담당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저번 주에는 여성회 모임을 가서 참석을 하면서 야 여성회 우리 원불교 여성회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도움을 줄까? 막 충만함으로 왔거든요. 근데 또 업무 훈련을 준비하고 나서 저 2박 3일 함께하면서 정말 원무님들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원무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들어있는 감상은 바르게 제가 다른 문건은 못 봤는데 1단 것만 들어왔어요. 1단에서 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보면서 교단과 교당과 원무님들의 그 관계성 유지를 저희들이 잘 조절을 해서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큰 힘이 돼서 뒤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돈이 제일 좋아해. 저는 충분히 서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원불교 신문사 이성진 연구고요. 업무 담당 기자입니다. 교화훈련부가 이제 제 담당이라서 뭐 여성회부터 다 교화훈련부 하는 거 모두 제 겁니다. 그래서 업무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이제 편집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 한성민 업무님을 논설위원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친구를 자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훈련부 교무과의 지수연 교무인데요. 짧게 2박 3일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앉아 계신 원분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교당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교도 참여하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또 이제 돌아가셔서 얼마나 또 큰 역할을 해주실까라는 생각에 기대도 되고 감사도 드리고 또 저도 많은 분발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더 성장하고 진급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소년원 다른 말로 하면 고령 정보 산업학교에서 많이 달라요. 근무하고 있는 한 양직 업무입니다. 원래 소년원이지만 지금은 일반적 사회에서 소년원으로 부르지 않게 되어 있고 학교 명칭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퇴임하기 전에 교무님들을 따라서 소년원에 가봤는데 교무님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다룰 수가 없을 만큼 애들이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적어도 용이 팔다리가 다 하나씩 그런 애들하고 싸우는 교무님들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무님 한 분 구해낸다는 셈치고 제가 가서 거기서 일하면은 교무님 한 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재미가 좀 붙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교당에서는 우리 우사님께서 지금 서울에서 벌이고 계시는 원학습 코칭 요새 학생들에게 그냥 교법만 이야기해서는 학생들이 안 통한다. 바쁜 학생들에게 학습도 지도해야 되고 학습 심리도 지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부교문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를 담당했었죠. 반갑습니다. 소속 교당은 영등교당입니다. 참고로 영등교당에는 업무가 셋이 있는데요. 김정 업무님, 그 다음에 김현덕 업무님이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이번에 다른 일을 모르셨습니다. 원무 활동기는 원광고등학교입니다. 법당 교무님 도와서 이제 교화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고민은 매년 전무 출신 서원자들은 6명, 7명씩 이렇게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는데 다른 종교도 뭐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원불교 입장에 봐서는 비교적 이렇게 교화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교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교 학생 수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종교인들의 이제 감소 추세인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교무님 도와서 내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학생들은 좀 격려하고 예비자 수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이질적인 은혜 호스피스로 원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외적인 저기를 갖다 이제 우리 원불교 활동, 교화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사그라지는 우리 교도님들, 아프신 교도님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교도님들이 교무님 대신 보훈봉공을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갖다가 2세들을 갖다가 감화시켜 가지고 전법이 대로 그 2세, 3세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호스피스 활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쓰고 보면은 그 사전 의료 지시서를 쓴 다음에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렇게 수명 연장을 갖다가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저기 다음에는 의사가 이상 더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이 호스피스 치료를 하면서 진통 저기 제만을 저기 하면서 우리 방문 봉사하면서 그다음에 2세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이 원불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락교당의 김재성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제일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 누나 정도 되는 찬양교 그 선생님보다 더 많으실 건데. 나이 비교하니까는 몇 달 차이. 몇 달 차이로 제가 벌써 다 하셨어요? 같은 동기거든. 우리가 이게 알아듣는 우리 업무에서 누가 제일 모르냐 이것도 알고 있거든. 근데 예의를 해줘야지. 제일 어리죠. 반갑습니다. 과천교당 유선자입니다. 전에 97년도, 6년도에 이제 원무 훈련하고 가면서 최일공 어머님하고 같은 차를 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가르쳐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켜가지고 녹음을 누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물어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0개, 내가 집에 가자마자 10가지를 쓰고, 어른들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가지를 쓰거든요. 할 일. 내 할 일 10가지를 쓰고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순서를 쓰라고요. 중요한 순서를. 중요한 순서를 쓰고, 자기가 실행한 또 순서를 또 다시 쓰게 돼 있거든요. 수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느낀 점을 한, 애들은 또 많이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2줄 정도만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병행을 해서 이게 숙제로 그 나머지 한쪽을 더 해가지고 뒷면까지 해서 숙제로 드렸는데, 이 숙제는 사실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것도 일본에서 그 교사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갖고 5학년, 6학년이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한쪽을 하는데 미리 그 숙제 메뉴를 줘요. 사실은 숙제 메뉴로 과목마다 6가지씩 그때 공부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 공부할 학습 목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찾아서 애들이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가 한 과목만 쓰지 않고 4과목 내지 5과목을 쓰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도 이렇게 우리처럼 똑바로만 쓰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쓰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학습 효과를 높여서 제가 이것을 이제 1년간 작년에 동작구청에서 그 주말 연계 학습 프로그램 이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1년간 그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데려다가 토요일마다 그냥 매주는 못하고 격주로 해서 1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냥 그 이제 결과물이 이제 이것인데, 그냥 학교에서 두서없이 막 넣는 것이라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했던 것을 쫙 이제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이제 어른들뿐이 아니라 애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 너무 의외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애들이 흥미를 느껴가지고 여러 명이 참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한 중학교까지는 이것만 해도 애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습관이 늘고, 이게 꼭 한 장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저기 일본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한 장은 기본이고 네가 더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친구랑 경쟁이 붙으니까 10쪽을 하더라고요. 10쪽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5, 6학년이 되면 3일짜리 네모칸에다 글씨를 써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한쪽 하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래요. 그럼 이거 10쪽이면 거의 5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름방학 때 막 이 왕땀띠가 여기 엉덩이에 나면서도 하더라고요.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습 습관이 들어서 이제 공부로 걔는 성공을 한 편인데, 아무튼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설명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저희가 보통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일단 멈춰서 내가 지금 할 일을 한번 적어본다. 10가지를 적는다는 건 뭐냐면 전체를 안다는, 자기 전체 자기 할 일 전체를 안다는 거고, 이거를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 능력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중요도를 안다는, 중요도를 해본 거는 변화를 한다, 유무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실행했나, 자기 자신을 안다, 대소유무를 그냥 순간적으로 1분 만에 자기를 판단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영 능력이,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말한 경영이란 무엇인가, 자기 회사 전체를 아는 거, 전체 할 일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순서를 알아서 그 중요도 때 순서를 하는, 그게 경영이란, 그게 전부다. 그래서 그거 사장들이 아는 거, 직원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도 그것이 경영이라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1분 만에 대소유무를 해갖고 내가 할 일 전체를 알고 순서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래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머리가 딱 고쳐져요. 뜯어 고쳐져서 오락하던 애 안 하고 딱 이게 엄청난 효과를 있는 건데, 실제로 했는데 성적이 막 오르는데 요것만 해갖고. 그래서 이것이 원불교 엄청난 특허인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요걸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거들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교도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그냥 나눠주는 거지. 그 날마다 하는 겁니까? 날마다 매일. 간단하게 그냥 1분이면 해. 1분. 중요까지는 아침에 하고 뒤에는 이제 저녁에 하고 이렇게 자기가 실행을. 이게 중요 순서는 아침에 하고. 그렇죠. 이제 가서 있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퇴근해서 이제 졸업 이제 집에 오면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끝머리 자기 잘 때든지 뭐 끝난다면 평가지 자기. 그 감상담은 간단히 한 간단하게.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현질과 중의 순서를 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자마자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습관이 저럴까 봐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쓰고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어떤 애들 여기는 얘는 안 그랬는데 어떤 애는 뭐 오락가지도 있고 간식 먹기도 있고 많이 하나되어 있어요. 목욕하기도 있고. 실행 시간이 실행 순서죠. 예. 시간이 아니라 실행 순서. 앞에 항목 생각나는 대로 적어. 그 순서가 별로 저기가 없고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순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이제 오락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을 그럼 먼저 할 일을 10가지를 적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한 다음에 어떤 순서로 실행을 했는지, 어떤 순서를 했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9번을 1번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게 밑에서. 그 이거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저부터 해야겠네요. 그 소리를 생각했어요. 이게 서울대 유명한 경영학 서울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되기 위한 사장들이 배우는 이론. 연습. 자기 CEO가 되는 연습이에요. 이게 신성수련회도 이거 해요. 우리 이거 예. 부산에 있는 경남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황은적입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 얘기 안 하시죠? 예. 아니, 그냥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 죽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 가갖고 매 수업마다 반드시 1분 명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1분간만 모든 동작과 더불어 생각마저 완전히 정지시키면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1분간은 편안해진다 하면서 자꾸 의도적으로 1분 명상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저절로 좀 몸에 배갖고 효과를 2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발대식 할 때 3학년 학생회장이 이 학생회장으로서 멘트를 할 때 황현덕 선생님의 1분 명상을 언급을 공식적으로도 했고 또 경남여고 연극반 학생이 부산시 연극대회에서 최우수 받았는데 그걸 학교에서 한 1시간 10분가량 다시 공연했을 때 연극 배우 학생 한 명이 또 제 이름하고 1분 명상을 극중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업이 제가 학생들 한 500명 넘는 학생을 수업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600시간 이상 되던데 그 하나하나가 법회라 생각하고 문학을 다루기 때문에 문학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의 희노애락, 괴로움, 즐거움이 다 우리가 대소유무나 12이해, 불생불멸, 인가봉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고 괴로워지는지를 문학 속의 인간들의 행불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약간 좀 유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제가 오늘 또 이거 찍고 있는데 이런 걸 자주 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봉사님 못 오셨는데 봉상 채봉원 업무가 한 달에 2번씩 부산에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마다 시민 선방을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그때마다 강의를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그걸 2시간짜리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어제도 밤에도 들어지고 아주 음질도 괜찮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모든 우리 원불교 교도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 올리자. 사이가 유튜브 때문에 떴듯이 우리도 모든 자료를 유튜브에 올리면 되거든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릴 때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면은 4기가거든 2시간짜리든 업로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한국어로 하면 업로드가 안 되고 전 세계를 선택해야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페이스북이든 다음 카페든 원불교 홈페이지든 다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크롬을 통하여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업로드가 되니까 아무 곳이든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팁을 제가 좀 권해드리니까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황은혁 선생님은 이게 찍어갖고 전부 다 올려주고 그걸 아주 잘하시고요. 근데 거기가 더 지금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훌륭한 아드님을 그런데 아드님이 이제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건축회사에 다니다가 밤낮 없이 저녁까지 일을 시키니까 법회를 못 나가고 이제 유명한 강남교당 청년회장인데 이게 참 법회도 못 나가고 뭣도 못 나가고 하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너 참 잘했다. 직업 선택이고 맨날 밤새껏 일하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니까 직업 선택을 다시 해보자 해갖고 정부 출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사님 딸도 전무 출신 여보래요. 아니 이따가. 여기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유자교당 백성관입니다. 저 41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작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요. 요즘 오카리나로 교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원음 오카리나 합주단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꿈인데요. 지금 현재는 16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는 6명, 외부에서 배우러 오시는 분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에 다시 또 이제 초급반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을 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원하시면 제가 익산에 와서 가르쳐서 우리 원음 오케스트라 만들려고 합니다. 총부를 찾아가리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 8년쯤 됐고요. 저기 코리아 오카리나 챔버 오케스트라단 단장입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빨리 하겠습니다. 모현교당에서 하고요. 원광중학교에서 업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사님께서 늘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일 잘하면 그게 교화 잘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그동안 봉직했던 원광여고라든지 원광중학교라든지 가장 선호도 높이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도 높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두리에 있는 우리 원광중학교 기피학교가 선호도 1위 학교로 이렇게 일지망률이 100% 넘음으로써 어떤 너무나 기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법 유무념대조를 이용한 마음대조 인성교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법대로 하면은 성공 못할 게 없구나 그런 확신이 서서 여기서 이렇게 좀 기쁘게 말씀드리고 정말 저도 가장 시간이 많으면 그 학부모님께서 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우리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사로서 이렇게 보람 느껴보기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앞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장님 교감님 되셨고 교장. 네, 반갑습니다. 업무단 막내를 탈출하고 싶은 동대전 교감입니다. 네, 저희 막내 아이가 저희 아이가 셋이고 항상 올 때마다 달고 올 때가 많아서 저에게 더 편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그 막둥이가 6살이 됐는데 제가 올해 업무 사령 6년째가 된 것 같아요. 그 막둥이 나이랑 제가 같이 올라가서 훈련을 빠졌던 적은 그때 딱 출산해서 한 달 안에 훈련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빠졌던 때만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제 연령대에 업무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때 있었지. 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저 밑으로 어머님이 오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졌고요. 지난해는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기는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마 김지선 어머님 뵈면서 제가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길고 어떤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직무 연수에 이렇게 강의 요청이 와서 원불교에서 한 연수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렇게 뭔가 가서 연수에 감정 코칭에 같이 들어가는 연수로 와서 강의를 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 뒤로 또 한 번 요청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서 언젠가 백원무님이 처음에 오셔서 저 교사에서 말씀하셨던 적자생존 적으면 살아남는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이들과 함께 비전을 적어가면서 아이들 같이 했던 그 꿈이 제가 이루어졌었고요. 작년에 아이들이랑 이제 유문형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험 계획표를 항상 제가 했었는데 작년에 조금 더 열심히 좀 세밀하게 해봤어요. 목표 점수부터 각 과목별 시험 시간
공부 시간까지를 매일 몇 분까지를 이렇게 다 해서 그걸 유문역 체크를 하게 해서 한 2주를 쫙 바짝 전체 다 같이 공부를 매일 확인을 해줬는데 시험 딱 끝나고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기대했죠. 본인들 시험 정말 잘 볼 줄 알고. 근데 시험을 정말 확 망쳤어요. 근데 그에 대한 감상을 그날 일부러 적어보라니까 시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고 난 중학생이 돼서도 이 방법을 써야겠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주로 바른말대나 이렇게 유문역 공부를 해왔었는데 시험 계획표에 그 주는 집중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공부를 해서 쥐어줄 수 있고 나도 또 공부하고 하는 과정들을 가야겠다.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 스스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열심히 결국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교당 다니고 있는 장법인입니다. 교직 생활을 이제 퇴임을 하고 제 개인 공부에 좀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 가까이로 교당을 옮겨서 여의도 교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교당으로 나가서 천일기도 이제 해서 천일기도 마쳤고 마치면서 바로 새벽 5시에 하는 좌선 교무님들과 같이 하는 그 공부하면서 자신 사업봉찬 봉찬에 대한 거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여의도지구 법사 복포인 그 훈련에서 자신 사업봉찬에 대한 그 수행담을 1시간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무리 원기 100년에 큰 행사를 하고 뭐 보여지는 게 많다고 그래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빈 집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 들고 특히 이번에 교화 그 부장님으로 오신 우리 영타원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 그쪽에 힘을 더 써서 그 재공부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할 수 있게 된 일이 뭔가 하면 서타운 박정수 교무님이 그 55개국이라는 그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쫙 진열이 된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용인에. 근데 거기에 그 박물관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되겠느냐, 이걸 활성화시켜야지 그랬는데 거기에 에듀케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에듀케이터로 해서 그거 용인 시청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을 개장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교당에 나가고 있는 김지선입니다. 저도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2011년 2월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그 한신대 글로컬 교육문화연구소에서 대학생들도 만나서 대학생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방과후 강사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그 훈련 분과자 교도 부회장을 하면서 어린이 법회 어린이법회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장 훈련 교무님께서 월 1일 같이 단장을 토요일날 모여서 단장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를 강의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론적인 것만 강의해 놓지 않아요. 이론과 그 사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팁으로 주면서 하니까 굉장히 저도 재밌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또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강의 이렇게 상대하다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성인들,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또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대학생들도 순수하고 예쁘다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 어린이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마음 공부 훈련을 6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김재선 어머님을 교장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아주 주임 교무 선생님이 주로 하고 여기 백성관 선생님 여기 다 이제 초청해갖고 마음 공부하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한 20명이 동원돼갖고 한 3박 2박 3일을 하는데 한 60명 정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완전히 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는 이것을 어떻게 교사들이 좀 더 참석해서 원불교 100년 성업처럼 크게 좀 키우고 싶은데 그건 아직 좀 기도만 되고 있고 좀 선생님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언학 코칭이라는 게 지금 그건데 그거는 서울대에 있는 그 교육학과 대학원 학생들하고 개발을 전문적 용어를 개발한 그 뭐냐면 원불교에 다니면 과외 공부 안 하고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원불교 다니면 공부 못해서 학교 못 간다가 아니라 거꾸로 뒤집자. 해갖고 완전히 이제 우리 원불교 3학 뭐 이게 다 덧지어갖고 학습 프로그램 10회기 프로그램을 해서 한 3달 정도를 하고 이제 한 3달 쉬다가 또 하고 해서 지금 6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제 청소년국이 보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해서 조직은 청소년국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새삼매에서는 프로그램 대전하고 또 청년들이 이제 인적 대전 이게 3가지가 합쳐져 갖고 했는데 재작년 2년 전에 원불교 성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4천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이 하고 정부에서도 1억 원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전주교당, 우화교당, 뭐 이게 마산교당,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화정, 그다음에 화곡, 서울, 종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은 한 6개씩 정도 하고 있고 올해는 상당히 많은 데로 확산하려고 중앙고등학교에서도 좀 해보자 그러고요. 예, 지금 한 멘토들이 10명 있는데 프로그램 그동안에 상당하다가 작년 1년 동안에 거의 완전히 개발을 해갖고 잘 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학부모 교육을 했어요. 학부모를 계속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후에 마지막에 전체가 모여갖고 캠프를 50명이 모여 캠프를 해갖고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학부모, 학생을 동시에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성공이 됐냐면 작년에 그 여기 황은혁 선생님 아들이 뭐 회사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야, 뭐 그냥 놀지 말고 청소년국에 취직해라. 그래 청소년국에 집어해갖고 그 청소년국에서 이제 한 거예요. 둘이. 그다음에 저희 딸하고 이제 둘이 주 멤버가 돼서 그걸 다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버렸어요. 둘 다. 올해 이제 실적은 출가를 3명을 시켰습니다. 말을 다른 사람 시키고 그다음에 하와이 훈련을 지금 올해가 작년 10회째를 했어요. 10번. 그래서 한 130명 정도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걸 외국인 훈련을 하자고 해서 상당한 부분을 외국인 3번 정도를 외국인 독해를 보고 외국인 마음 공부, 저희 이제 외국인 마음 공부를 해요. 우리 하는 걸 똑같이 영어를 해갖고 마음 공부하는데 송산교 뭐 같이 가갖고 제가 영어 부족하면 막 송산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영어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데려가서 하면은 외국인들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못하거든.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고민이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 서구 똑같아. 뭐 고민하는 거 저기 뭐 우리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게 뭐였냐면 왜 복내정사에서 왜 며느리 그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집이 똑같다. 우리 며느리 뭐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야 마음 공부란 거 이게 세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100%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냐 외국에 교포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법당에 나와도 영어를 하기 말을 못 알아듣기는 이게 교화가 안 되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훈련을 한번 시키자 하는 걸로 지금 그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음 공부 중에서 사리 연구 공부를 상당히 시켜요. 아까 이게 사리 연구 공부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하고 청년 그 부분 올라가려고 그래요. 본격적인 세상운동을 새마음 세상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특이하게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을 잘 시켜요.
그 다음에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도 결혼도 잘 되고. 작년에 정토연 3명 냈어요. 정토연 3명.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전사님 아들 중매각 됐고요. 또 여기 이응훈 교무라고 노래 잘하는 교무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중매각 됐고. 또 군종 2호 있어요. 군종 2호. 거기 제가 중매각 됐고. 거긴 제가 중매는 안 하고 저기들 비례라고. 그래갖고 정토연도 3명 이렇게 배출했는데, 이거는 사리 연구를 해야 돼. 정신수양 안 되고. 사리 연구. 왜냐면 이렇게 제가 취직을 못 했잖아요. 그럼 야, 어디 가서 취직해라. 청소년기 집어였고, 이제 그 다음에 작전을 짜면 전부 집는데. 그게 이제 사리 연구하는 거잖아요. 사리 연구하는데, 취직 못한 사람을 어떻게 약간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취직 못하냐면, 저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들에다가, 나 3개월만 하자. 내 말만 들어라. 취직한다고 어떻게 하냐. 엄불교식대로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일찍 자고 신고하고 뭐 교정 공부하고 법당 청소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시켜. 그러면 취직되냐. 그 대신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3개월 하면 되게 2개월이면 다시 돼요. 그래 그거를 내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려고. 조카 취직 안 됐는데. 이게 취직 정말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전무 출신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로 전문 출신 시켜라면 보내고 취직 시켜라면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다리 연구에 작전 짜고 막 해갖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이론도 없어요. 그냥 원불교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상이지. 정토 3명이다. 신민선방 학생들 아닙니까? 청년들. 네. 그렇죠. 이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픈 후에